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존 창업. 오늘은 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판.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가게나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은 간판을 대부분 달고 또 손님들, 고객들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. 경기 침체, 불경기, 자영업 폐업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기에 간판에 대한 또 간판업자는 돈을 번다. 뭐 사실 다 망하더라도 인테리어 간판업자는 이럴 때일수록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간판업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가고 있는데요. 그 현황을 한번 뭐 저희 집 앞에 상가의 간판들 사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황의 간판집 돈 본다. 현실은 어떨까요? 자, 이곳은 지금 이 광주에 있는 이 첨단 이주구라는 상권입니다. 이 메인 도로에서 약간 좀 빠지는 이 배우도로, 이면 도로에 있는 곳인데요. 유동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 이 간판이라든가 이 손님들 또 유동인구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간판이라든가 홍보 사인물 역할은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. 사실 이쪽이 지금 폐업이 굉장히 많습니다. 간단히 뭐 가도 지금 눈에 보이는 임대라든가 또 공시를 알리는 새로운 또 자영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. 이 간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판 보시면은 이 간판 여기 지금 뭐 두 개 돈가스 전문집 그리고 이 카페는 문을 닫은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좀 비어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여기 가치아 여기는 되게 이제 익스테리어라고 하죠.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. 이 정도 사인이면 외부 간판에서 이렇게 하면은 폴딩도 그 다음에 지금 뭐 조명 또 테라스 시설물들 공을 정말 많이 들였습니다. 이 정도 해서 뭐 여기 보면은 또 여기 동그라미 간판까지 이 위에도 보면은 조명을 싸주기도 하죠. 이 갈바라든가 이거 되게 많이 돈을 들였습니다. 이거 제가 봐도 한 2,500에 3,000 정도 들었을 것 같고요. 여기 있는 커피숍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. 반면에 이 건너편에 이 명가원이라는 이 고깃집은 사실 규모는 굉장히 크죠. 여기서 보면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이 다섯 칸짜리 매장인데 이 간판은 별도의 좀 익스테리어 없이 이렇게 간판만 달았는데 이 비용 좀 저렴하게 해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임대 나와서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. 쭉 간판 시장 보는데 요즘 뭐 불경기가 많다 보니까 이 간판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. 저 위에 2층에 보면은 골목 사진관 이런 것처럼 이제 간판을 비용을 최소화 줄이고 오히려 현수막으로 대체를 하든가 아예 간판을 하지 않는 간판을 하더라도 비용을 줄여서 아주 조그맣게 하든가 아니면 안 하는 그런 문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창업 비용이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간판에서 비용을 좀 줄여가고 또 젊으신 분 자영업자 창업자 분 가운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트렌디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간판 하시는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전체적으로 자영업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. 일례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임대가 많이 나왔네요. 여기 위에 보면 저기 그 간판을 지금 철거를 했는데 철수를 했는데 원래 이곳은 삼겹살집이 있던 곳이에요. 근데 이 간판이 일반적인 그런 간판 LED가 들어가거나 이게 사인물이 받쳐졌던 그런 구조물의 간판이 아니라 현수막만 내걸고 현수막은 이거 하나 하는데 한 5만원 10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한 3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 폐업을 해서 이렇게 또 그 간판 역할을 했던 현수막도 좀 찢어져 있습니다. 위에 보시면 뭐 생삼겹 잠깐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철수가 되고 있습니다. 참 이 간판 시장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우리 생각이라든가 선입견이 간판이 자주 바뀌고 새롭게 되다 보니까 간판집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실 광주는 한 500여 곳 정도의 이 간판 그런 회사들 업체들이 있는데요. 지금 여기 경기 침체 뭐 폐업 여건이 많으면 사실상 뭐 돈이 없어요. 여유 자금을 가지고 넉넉하게 창업을 하는 그런 비중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간판도 기존 간판을 첨가를 하거나 또 영업 간판을 좀 알리는 것들 비용을 최소화해서 아예 없거나 작게 하거나 아니면 현수막 같은 그런 경우로 하는 게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광주인데요. 광주는 사실 국세청의 자영업 폐업률을 보시면 지난해 광주와 울산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. 전국 1위라는 게 이 광주는 한 8년 내리 연속 자영업이 무덤입니다.
지금 여기 잠깐 제가 한 50m 정도 걸어왔는데 이 보시면은 임대를 알리는 곳들 굉장히 좀 많죠. 예. 근데 어디나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이 차이들이 광주가 한 12.2% 폐업률이 나타났고 전국 대비했을 때는 한 11% 이쪽에서 저 오르막 내리막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특히나 여기는 신도시 상권입니다. 5년 정도 된 신도시 택지지구로 개발된 첨단 이지구 상권인데 저도 이거 5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, 큰 차이는 없고 상가는 이게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새롭게 입점을 해서 새롭게 창업을 하는 비중은 갈수록 좀 약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간판, 예. 실제로 이렇게 간판업을 하는 5개 광고물 허가나 신고 통계청, 저도 창업을 시작할 때 저희 매장을 오픈할 때 구청에 가서 이게 간판 신고를 합니다. 이게 뭐 태풍이라든가 비바람 불면 이 5개 간판이라든가 시설물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불법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하면 또 뭐 과태료라든가 또 벌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들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런 신고들을 통해서 이 간판에 대한 이 간판업에 대한 예, 사실이라든가 이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. 실제적으로 5개 광고물 허가 신고 통계청 자료를 따지면 2016년에 25만 3,888개에서 올해는 10월 말 현재 7,288개,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한 70% 정도 간판 신고가 급감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간판을 새롭게 해서 달기보다는 뭐 첨가리를 하거나 임시적으로 비용을 좀 줄여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좀 즐겨 먹었던 곳인데 얼마 전까지 BBQ가 있었던 곳입니다. 이 BBQ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아주코로 바뀌었네요. 중간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 내용이 좀 끊겼네요. 여기서 BBQ 치킨이 오랫동안 영업을 했었는데 그대로 해서 그냥 간판만 바뀌었습니다. 그냥 그 라인에서 이 BBQ에서 아주코로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여기가 예, 이렇게 바뀌었던 상황이고요. 이쪽까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무리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불황의 간판집 돈 번다. 돈 벌까요? 안 벌까요? 예, 그런 현상을 실제적으로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자, 좀 요즘 뭐 인기가 있는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트렌드의 외식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탕. 마라탕도 옆에 보이는 예, 저기 뭡니까? 저기 뭘까요? 이게 PC방 뭐 비슷한 거네요. 예, 게임 PC방 쪽하고 이게 대조를 이룹니다. 한쪽에서는 새롭게 이제 간판 이렇게 아주 잘 갖춰놨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간판이 비어지고 또 임대 현수막을 알리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쭉 보면서 간판 이야기를 좀 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 뭐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고 이 폐업이 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경기 침체가 있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좀 수익이 좀 줄어들고 직장인들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소비를 안 하죠. 이 소비 심리도 굉장히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이라든가 기타 뭐 고정비,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자영업이 버티지 못하고 이 가게를 내놓고 이 내놓은 곳들이 실제로 폐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정부 예산의 점포 철거, 정부 예산도 뭐 점포를 철거해주고 폐업을 지원해주는 예산, 그런 예산들도 있습니다. 예컨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이 지자체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폐업을 지원을 해줍니다. 비용도 폐업하면 보통 이게 철거하고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죠. 예,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을 한 200만 원 내외에서 좀 지원을 해줍니다. 이렇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정보인데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. 예, 그래서 이런 고민 중인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잘 알아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면 그나마 힘든 상황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.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은 한 해 예산이 한 344억인데 이게 폐업이 많아지니까 이런 돈들이 빨리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점포 폐업하는 사례들 보니까 이 점포 철거 지원 사업에 3,556명, 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. 작년에 한 64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가 3,500명이니까 한 5배에서 6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. 늘어나서 폐업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간판은 보면 이렇게 폐업을 하고 이렇게 안 나가니까, 가게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간판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간판 하신 분들 사장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답니다. 이게 원가 노출도 이렇게 많이 돼서 갈수록 마진율은 줄어들고 있고 이 간판 업만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보니까
또 경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속 예산을 줄이고 깎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주거나 하게 되니까 이 덩달아서 좀 힘든 상황, 그런 상황들을 보내고 있다. 그리고 간판을 달지 않거나 줄이는 문화들이 확산된다. 지금 보면은 뭐 결혼식도 스몰 웨딩 같은 거 하잖아요. 돈 많이 안 들이고 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, 이 간판도 사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간판에 대한 이야기들. 자, 오늘은 자영업 그리고 또 간판과의 뭐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현장을 둘러봐서 잠시 이야기 남겨드렸습니다. 여기서 마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